가만 보니까 지식인 질문들이 우리가 사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임상적으로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만져본 것도 아니라서 뭐라고 딱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 싼 거는 정말 비지떡이 맞기는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너무 싼 병원은 찝찝한 부분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냥 뼈를 이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차이는 술자의 선택일 수도 있기는 해요. 정말 필수적인 데는 어디 가도 다 무조건 뼈 이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실 텐데, 약간 애매한 경우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정 위치에다 임플란트를 심으면, 이 뼈의 한가운데다 심으면 위에 치아랑 물리는 치아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그럴 바에는 뼈 이식을 해서 제 위치에 식립을 하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뼈 이식을 하실 수도 있고, 뼈 이식을 내가 잘 원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술자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환자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를 조금 피하되 임플란트 식립 각도 자체를 약간 틀어서 머리를 나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그런 나쁜 의사가 아니라고 친다면 컨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용적으로 차이 나는 것을 다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뼈 이식이 들어가고 말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진료 철학? 지금 안 교수님, 강 교수님도 정말 정석에 가까운 진료 위주로 각도에서 벗어나면 뼈 이식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고,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수술량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컨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초반에는 엄청 뼈 이식도 많이 하고 뭐 소세지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해봤는데, 이제는 약간 컨셉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처방받으신 약이 타이레놀만 아니면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좀 안 되니까. 저희가 내린 진통제가 보통 소염 효과도 있는 진통소염제 엔세이드라고 하거든요. 그거가 이제 치과 쪽에서 루틴하게 처방에 내려오는데,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그거랑 약간 기전이 달라요. 같이 먹으면 통증을 조절하는데 시너지는 있는데, 그 속이 좀 쓰린 문제가 타이레놀도 있고 엔세이드도 있어서 시너지로 또 속이 더 쓰릴 수 있고, 전신병력이 크게 문제 없으시다면 사실은 뭔가 음식만 충분히 드신 상태에서 그렇게 드시라고 안내 드릴 것 같아요. 약 타드시는 약사님한테 여쭤봐도 돼요. 약사님들도 약제의 효과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약 먹는데 좀 더 아파서 한 알 정도 더 추가하고 싶은데 뭐 먹으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섞어 먹어도 되고 효과도 좀 더 있는 그런 약들을 주실 테니까, 약사님께 직접 여쭤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처방전 같은 걸 이렇게 가져가시거나 뭐 촬영해서 가져가시거나. 이번 질문은 저희 큰 이모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임플란트 할 때까지는 끊으셔야 될 수 있어요. 예. 발치까지는 그런데 임플란트는 또 약간 컨트로버셜하다. 심는 거는 문제 없더라. 좀 더 트라우마틱해서 발치 관련해서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2년이면은 저는 약 중단을 굳이 고려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약이 강도가 있어가지고 좀 더 센 약이 있고 약한 약이 있어서 무슨 약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년 내로 치료 계획이 끝난다는 전제하에는 끊지 않고, 구강 내에 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냥 끊지 않고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경구투여니까 또 그죠, 주사도 아니었어요. 예. 2년 이내 경우면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걸 권고하는 논문 문헌도 있더라고요. 예. 환자분 골밀도가 또 너무 낮으면 사실 약을 끊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이제 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내과 선생님께 편지 써서 약제 중단할지 말지 또 보고 하니까. 저희가 임의로 중단시킬 수는 없고요. 내과 선생님 허락을 받아야죠. 그런 게 사실 또 이제 대학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게 여기 옆에 의대병원을 다니신다면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대학병원이고 정석에 가깝고 제일 안전한 진료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환자분들은 약을 끊고 와야 되는 약을 분명히 드시고 계셨고, 제가 편지를 써드렸는데 보냈는데 함흥차사예요. 어느 날 나타나더니 더 아파졌으니까 나 좀 뽑아줘 하시는데 답변서 없고 간적도 없고, 그러면 저희는 되게 칼같이 거절하긴 해요. 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뺐다가 큰일 생기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말씀만 잘 들어주신다면. 아까보다
네, 부드럽게 네, 예, 잠깐 쉬었잖아요. 저희 스트레스가 좀 풀렸습니다. 저희 기준에 벗어나게 좀 말씀을 안 들어주신다면 오히려 더 진료받기 힘든 병원일 수는 있죠. 대학병원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바깥에서 그렇게 하시는 원장님들 많이 계실 그렇죠. 아니,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라고 안 하시게 그렇죠. 다 대학을 나오셨는데 이대 나온 남자들 이대 한다. 이거 이성조 교수님 맞춤 질문입니다. 네? 니코틴 패치 해도 돼요? 너무 잘 알아서 제가 그 마음을. 여기서 공감 아, 능력 그거 안 피면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니코틴 중독이 심해서 이거를 끊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래? 차라리 피고 뭐 안 좋아질래? 따지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피는 건데 특수한 경우기는 하니까 니코틴 패치 그래도 연초보다는 낫지 않나요? 연초보다는 그쵸 그런 다른 성분이 덜 들어가니까 건강상에는 좀 덜하기야 하겠지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니코틴 패치 붙이셔도 피실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 행위 자체에서 오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붙인다고 안 땡기실 것 같죠? 땡겨요. 소용없어요. 그냥 최대한 참으시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한번 피시던가. 20개 핍니다. 한갑에 20개 피고. 그래서 헤비 스모커 기준이 30개 피 이상인 게 한갑 반 이상인 거를 헤비 스모커라고 논문상에 많이 표현을 한 거거든요. 없는 지식. 이게 논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정신. 10개 피 이하냐 30개 피 이상이냐 이렇게 보통 표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갑 이느냐 한갑 반 이상이느냐 요거를 이제 헤비랑 라이트를 나누는 거예요. 하루 논문상에. 한 갑은 헤비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갑은 이제 모더레이트. 금년이 힘들면 감년이라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10개비였던 것 같은데 그게 그쵸, 반갑인 반갑, 건가요? 반갑 아, 이하로. 그래야 반갑 이제 이하로. 라이트 스모커 쪽으로 가니까. 네. 근데 뭐 용량 의존적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줄이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못 끊겠다고 하시면 이상을 피시니까. 한 개 피만 어쩌다 한번 피시고 속죄하시는 마음으로 또 조심하시고 사탕 음압. 담배는 예를 들어서 한 개 피는데 막 한 1, 2분이면 끝나는데 사탕 하나 녹여 먹는데 그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요. 오히려 안 좋다고 보는데. 차라리 껌은 음압은 발생이 되지 않지만 만약에 실밥에 껌이 붙는다고 상상을 하면 그 또한 위험하지 않을까. 녹는 거 말주 죄송합니다. 모르겠다 나도 이제.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왜 앞에 나 담배부터 다 잘라야 돼 지금 이거 거의 통편집이야 수준이. 갑자기 치과 방송 네. 질문. 아싸 일기. 전투 헬기 같은데요? 미사일이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뭔 날이야? 그거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네, 저희의 목표입니다. 임플란트 이제 주위 점막염이라고 해서 잇몸에만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 뼈까지 염증이 있는 걸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고 그걸 합쳐서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생기는 그 하얀색 손톱으로 긁으면 약간 긁히는 그 플라그라고 하잖아요. 거기 있는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입소질로 그걸 다 청소를 하실 수 있고 혹시 그게 조금 어렵더라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시고 해서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치아처럼 계속 정기 점검하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치아면은 반듯하잖아요. 사진상으로 보나 뭐 저희가 먼 기구를 갖다 대도 반딱반딱하게 닦아주는 건 쉽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나사예요 기본적으로. 왜 나사냐고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에는 이 나사 형태가 제일 뼈랑 잘 붙는다라고 해서 나사 형태를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최악의 단점이 나오는 거는 한번 뼈가 녹으면 나사산이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이 틈틈을 저희가 닦아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치아에서 뼈가 조금 녹았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든 청소해서 쓰게 만들어 드리긴 쉬운데 임플란트처럼 나사산이 막 이렇게 생기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뭔가 좀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좀 청소를 자주 하면서 버텨주자 라고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인간이 말 안 듣지 않으신 분들이면 웬만하면은 다 해야겠구나 하시거든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치아 사이 내지는 임플란트 사이 청결을 유지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데 시간 칫솔이나 박수 받으셨어요. 네, 시실을 사용하셔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최소 하루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는 시간 칫솔을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받은 스트레스가 있으신가 본데. 아니면 정기 검진 때마다 항상 강조드리고 있네요. 환자분들한테 뭐부터 해요?
치실이랑 일반 양처럼 뭐부터 써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연구가 있긴 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크게 그거 영국 아니에요, 영국? 이게 영국이 꼭 보면 되게 특이한 연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돼 이런 것처럼 약간 치실이 먼저냐 양치질이 먼저냐 이게 아마 영국에서 왔다고 난 알고 있는데 그 논문은 내가 듣기로는 치실을 먼저 쓰고 일반 칫솔질을 해야 더 효과가 좋다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억이 나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이솔질로 빠지지 않을 만한 치간 물질이 있으면 치실로 먼저 빼주고 그 공간이 음식물이 껴 있었으면 칫솔이 들어가서 못 닦아줄 테니까 얘를 없애주고 나서 칫솔을 접근을 해야 조금이라도 닦이니까 나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무원 선생님들 앞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의외로 한 반반이더라고요. 치실을 먼저 쓰는 게 낫다? 칫솔을 먼저 쓰는 게 낫다에 대한 의견이 반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칫솔 먼저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저는 치실 먼저 쓰거든요. 저는 칫솔 먼저 합니다 그냥. 2대 1이네. 칫솔을 먼저 하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으면 치실로. 그 여부를 확인하진 않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다 통과시키거나 치간 칫솔을 통과시키는데 치실을 통과시키는 게 그 찌꺼기를 다 뭔가 치실에 묻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통과시키면 결국 입안에 남는 건데 순서를 치실을 마지막에 쓰면 그게 결국 어딘가에 남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방금 약간 찝찝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치실부터 해야 되나? 단단한 조직에 달라붙어 있는 플러그가 한번 기계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뭐 남아있던 말든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안 썼기 때문에 잇몸뼈는 이미 녹아있고 잇몸살이 부어있어가지고 그게 청소가 되면서 잇몸 부어있던 게 빠지면서 아마 넓어지는 걸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이 빠진 거 그쵸? 잇몸 다이어트. 원래 가짜였다. 부어 있었던 거다. 만성적으로 부어 있어. 가짜라고만 하면 또 약간 치아를 움직이기에는 너무 잠깐 순간적인 이제 통과하거나 이런 거여서 교정 치료 막 2년씩 걸리잖아요. 그게 치아를 이렇게 움직이려면 하루 내에 아주 장시간 동안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이거 잠깐 통과하는 거는 거의 몇 초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치아를 움직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낙숫물이 하루에 한두 번 떨어져가지고 거의 안 뚫린다 뭐 이런. 치실을 계속 이루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불가능. 이 치과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미 약간 마음이 상하신 것 같은데. 답정론데. 수명이 조금 짧을 수 있죠. 일단 우리나라 식약처는 7mm보다 작은 픽처, 고정체를 픽처라고 인정 안 하고 있어요. 6mm라고 하면은 실제로 6mm라기보다는 6mm는 뼈에 잠기는 부분이고 1mm가 그 이제 깎아낸 매끈매끈한 표면이어서 전체 길이는 아마 7mm가 맞긴 할 거예요. 6mm는 이제 뼈에 담그고 1mm는 노출시킬 생각으로 6mm라고 한 거 아닌가. SIDD에서 8mm 이하는 숏이라고 일단 정리한 거는 봤는데 8mm까지부터. 그래서 저희 보통 8.5mm 뭐 이렇게 네. 하는 게 숏 피하려고. 쇼 피하려고. 근데 저희가 좀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그 스탠다드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긴 해요. 예전에는 10mm 이상 막 13mm, 11mm 심다가 요즘 거의 한 8에서 8.5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것보다 짧은 건 좀 짧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요즘 7mm 이하 임플란트도 뭐 성공률이 좋다라고 뭐 문헌이 나오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그래도 아직은 조금 이럴 수 있고 진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다는데 써봐야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직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네요. 사실 숏 임플란트는. 명확하게 숏을 많이 쓰시는 분은 저는 아직은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다른 분들 이제 강연하시거나 하시면 타르과 교수님들 보시면 그렇게까지 짧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많지는 않으셔요. 아까 임플란트 주위염 얘기가 나왔는데 나사가 짧으면은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뼈가 조금만 없어져도 금방 빼게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고 뼈랑 이제 접촉하는 면적도 이제 좀 작으니까 자칫 실패를 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한 8.5를 표준 정도로 쓰고 있는데 해드렸을 때 과연 내가 한 게 오래 갈까를 고민을 해서 6mm를 피해 주신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찾아봤던 그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대면한 선생님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그걸 믿어주셨으면 해요. 인터넷은 너무 잘못된 지식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나의 환자분들에게 영상 편지.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요. 역시 T.
아 극티. 진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만나 뵙는 환자분들한테 직접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만나면 좋은 친구. 수술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작다면 좀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환자분들은 처음 느끼시니까 그걸 좀 많이 좀 크게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조금 더 충분히 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뭐 어떤 치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점들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교육을 받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것들이 치과의사 선생님들마다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더 믿어주시고 꼭 한 가지가 딱 정답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 정답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교수님이랑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 엄청 나쁘게 보는 시각도 꽤 있는 거를 알아요. 치과의사 도둑놈들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오다 가다 지나가다 많이 듣기는 하는데 다 그렇진 않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배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정적으로 내가 한 진료가 문제가 없게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니 여러 의견을 들어보시고 환자분들의 마음에 드는 쪽으로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고 또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뭔가 잘못된 정보로 꽉 차갖고 오시면 저희 말을 아예 안 듣더라고요. 조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분들 사실 술 전에 뭔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수술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려도 수술 전에는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나시고 수술 끝난 직후에 정신이 없음 때문에 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거든요. 방금처럼 지식인들 질문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말했던 것 같은데 물어봐도 되나 괜히 소심해지실 수 있는데 그냥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되게 너털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 그런 거는 진짜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시면 되고 한번 와보세요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멘트로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안 받거든요. 저희 담당 기생사가 먼저 받으니까 미안. 환자분들에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2회 때 또 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